이번에 자살한 성완종 회장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병수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100원, 1000원으로 2조 기업을 이룬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갔던 성공신화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잣돈 200만 원으로 매출 2조 원대의 그룹을 일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200만 원은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무작정 상경한 뒤 몇 년 동안 억척같이 일해 모은 돈이었습니다. 새벽에 동아일보 돌리고 낮에 9시에 출근해서 병원에서 약 지어주면 집집 가가호에 약 배달해주고 그런 생활을 한 7년 했죠. 2003년 경남기업을 인수하면서 건설업계의 총화로 떠오른 뒤에는 정계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충청도 출신 각계 인사로 구성된 충청포럼을 설립하면서 여야를 망라한 지하철 인맥을 구축했습니다. 성 전 회장은 2003년 충청권 정당인 자민련 총재 특보단장을 맡아 김종필 당시 총재를 보좌했고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는 박근혜 당시 후보를 측면 지원했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선진통일당 소속으로 충남 서산태안 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지만 지난해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금배지를 떼게 됐습니다. 이후 경남기업 회장으로 복귀했지만 경영의 어려움과 자원외교 비리 의혹 등으로 경영권 포기를 선언합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하루 앞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결백을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 부끄러운 적은 있어도 파렴치하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제 인생을 다 걸고 약속을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선 성 전 회장은 결국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채널A 뉴스 유병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치권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에 정치권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여야 모두 애도를 표하면서도 말은 아꼈습니다. 성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갑작스러운 자살 소식에 정치권도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유서 내용도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논평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새정치연합도 애도를 표하면서도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의 죽음으로 해외 자원개발 비리에 대한 수사가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고 말한 어제 성 전 회장의 기자회견을 언급하면서 이 부분에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충청포럼 설립자로 충청권 인사들과 두루 인맥을 형성해왔던 성 전 회장의 죽음에 충청권 의원들도 장학재단 등 지역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안타깝다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원입니다. 결백을 주장하다 끝내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회장. 초등학교를 중퇴한 뒤 억척같이 부를 일군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그가 8년 전 남긴 자서전에는 인생사와 함께 검찰에 대한 악몽과 같은 기억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심정숙 기자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대검 중수부에 처음 연행된 것은 1980년대 50 정권 초기 지방의 작은 건설사였던 대하그룹이 관급 공사를 줄줄이 따내자 당시 젊은 사장이 정치권에 줄을 댔다는 투서가 들어간 겁니다. 당시 성 전 회장은 충격이 컸는지 20여 년이 지나 자서전을 쓰면서도 당시 상황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15층 조사실에 들어가니 수사관들이 다짜고짜 유력 정치인의 이름을 대라고 윽박질렀다. 사흘째 잠을 재우지 않자 잠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통에 수사관들이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도 고개가 아래로 떨어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중수부에 있을 이유는 없다며 생전에 기자회견 때처럼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절대 이러한 부도덕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나흘째 되던 날 무고함이 밝혀져 악몽 같던 검찰 조사로부터 해방된 성 전 회장은 다시는 대검 중수부를 밟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깨달음을 얻었다고 밝힙니다.
돈을 갖고 있는 한 언제 누구에게 모함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게 냉정한 비즈니스의 세계인 만큼 바늘구멍만한 오점도 남기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아내와 두 아들,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심정숙입니다. 성완종 회장이 신화였던 만큼 그 비극이 더 비극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고향에서도 좀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황당한 일이죠. 이거 참 좋은 일 많이 하신 분들인데. 보통이 안타까운 거 아니지요. 여기서야 이제 인간 불악에서야 다 그렇죠. 지역사회 훌륭한 일 많이 하시고 장학재단로 해가지고서 학생들 장학금 많이 주고. 그래 서운하다니까 황당하다니까. 신우님, 네. 지금 보니까 본인 성완종 고인이 되셨는데 굉장히 이렇게 기부를 하거나 도와줄 때 손이 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까 어제 얘기하면서요. 부끄러운 자기가 기업 경영과 정치 활동을 해오는 과정에서 부끄러운 일이 있었을런지는 모르지만 파렴치하지는 않았다. 이 부분 부끄러울 수는 있으나 파렴치하지는 않았다. 요거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이요. 어떻게 보면 이전에 그 야권의 굉장히 중진 정치인 중에 정거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분이 있었어요. 그분을 항상 돈이 그분을 거쳐서 그분이 다 인마에 포켓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또 건너지는, 그래서 그런 정거장 역할을 한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이요. 베풀기도 많이 베풀었고 또 개발 시대의 건설업이라고 하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기업인 중에. 그러니까 또 정치인들하고 친교 관계 속에서 적지 않은 후원을 했을 거고 또 그 후원하는 과정에서 꼭 그걸 바라고 한 건 아니겠지만 또 어떤 그 기업 경영상의 혜택을 받을 수는 있고 그런 인지상정 차원에서 그런 건 있었지만 파렴치하지는 않았다. 그 부분을 강조한 거 아닙니까? 특히 고향에는 참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반기문 총장조차도 성완종 회장이 고향을 위해서 참 큰일 했다라는 것은 높게 평가하고 있을 정도로요. 특히 이제 장학재단, 장학사업에 열의가 많았는데 과거에 저희 쾌도나 안마에 성완종 회장이 출연을 해서 장학사업 관련해서 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0년도에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90년도에? 예, 그때 제가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30억을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서산 장학재단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이 장학사업을 쭉 이렇게 하면서 곳곳을 보니까 너무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나중에 여건이 성숙되면 기업도 잘 되고 성숙되면 정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죠. 방금 말씀을 들어보면 많이 베푼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이렇게 본인 입장에서 매우 억울하다. 그런데 본인과 친분이 있던 곳곳에 여야 국회의원들이나 고위직에 전화를 했더니 잘 안 받더라, 외면하더라,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할 말은 엄청나게 많은데 자기 할 말이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다. 저번 중수부 수사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이양수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미국하고 우리 문화가 틀린 거 맞고, 그다음 우리나라 사람이 유난히 체면에 좀 집착하는 면, 그것 때문에 자살이 많은 건 맞는데, 단 하나 제가 검찰 수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미국은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자를 불러가 조사하는 게 없습니다. 절차가 아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피의자라 그러죠. 피고인을 모욕할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모든 미국에서 재판은 법정에서 이 증거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는 왜 하필이면 대륙법계 그걸 받아들여서 검사, 경찰이 피의자를 불러서 받아들인 증거, 진술을 가지고 자기 유죄의 증거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비유하는 게 이거는 마치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피고 자기 집에 불러놓고 너 써! 한 다음에 그걸 자기 청구 소장에 대한 증거로 내는 거와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제발 이런 문화가 좀 없어져야겠다. 그게 결국은 우리 성완종 회장이 오늘 불행한 일에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이건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우리나라 형사소송 체계가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검찰도 제발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말고 조금 어떤 객관적인 증거에서 이제 수사하는 이런 걸 좀 갖자. 그런데 보니까